네, 현재 시간 2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양시장은 상승 전환은 하지 못했고요. 약보합에서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기나긴 상승 랠리가 오늘로써 살짝 쉬어가게 될지 그 시장 안에서의 핫한 종목들 핵심은 무엇이 있는지 실시간 특징주 알아볼게요. 김민수 대표, 임순재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그럼 오늘 시장의 또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특징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의 왕좌 자리를 넘보는 포스코 그룹입니다. 사실 제가 이 이슈를 다루고 싶어서 딱 선정했더니 또 어떻게 신이 아셨나 봐요. 에코프로가 갑자기 8% 급등하고 포스코 홀딩스가 2% 내리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시장에 반대로 가서 그런 건지 오늘 포스코 그룹주가 오전장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수직 계열화에 성공한 에코프로에 많은 분들이 환호를 하다가 그러고 보니까 이젠 광물 싸움인데 광물주의, 민족주의가 이어질 텐데 그럼 이걸 다 갖고 있는 기업이 뭘까? 포스코네 하면서 이쪽으로 뛰어들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머리를 쓰십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그대로. 근데 오늘 아침에 보이는 대로 어제 포스코 그룹주가 유독 강했잖아요. 광물 관련주라고요? 그러면 광물까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리튬 수혜주일 수도 있고요. 네, 광물 관련주면 광무? 네, 왜 그렇습니다. 이러실까요? 그래서 일단 포스코 쪽에 또 교차가 나오는 게 좀 최근에 오르다 보니까 거기서 좀 정리되고 또 에코프로 쪽으로 이어가는 그런 변화가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끝났나요? 네. 아니요. 이게 제일 핵심인 거죠. 요즘 끝났다고 하면 난리 납니다. 그죠? 난리 나는 게 그게 아니라 나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네. 2차 전지 쪽이 여전히 계속 핫하고 거기서 섹터와 동향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고 그에 맞는 흐름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게 지금 시장 흐름이다라는 걸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포스코 그룹은 철강 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철강은 아니라 지금 오늘 중국에서 지표들 발표됐었죠. 지표 발표됐는데 관련된 소매 판매 지표 관련된 쪽 나오다 보니까 화장품, 의류 이런 게 뜨지 않습니까? 네. 중국과 연관 있는 쪽들이 이제 그런 쪽에서 이쪽도 중국의 지표들 보면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들은 철강 쪽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저평가였는데 2차 전지와 관련된 수직 계열화된 회사 이제 다 아시죠? 세 개의 회사. 네. 근데 포스코 쪽보다는 이제는 LG화학이 훨씬 더 메리트가 높아지네요. 이렇게 되면요. 네, 그렇게 보시면서 일단 지금은 약간 더 좀 속도를 냈으니까 줄여갈 것 같고 또 이 자금이 어디로 나오는지 이거 보셔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포스코 이제 시작했는데 갑자기 LG로 벌써부터 마무리 지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쉬겠습니다. 네. 아니 포스코가 요즘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열풍을 불어일으키다 보니까 그 하나의 밈처럼 생긴 그 그림이 떠들던데 보신 적 있으세요? 모르십니까? 보여드릴게요. 포진스. 원래 저게 이제 뉴진스 로고인데 포스코가 붙어서 포진스가 요즘에 이렇게 떠들고 다니더라고요. 직접 만드신 거죠? 아니요. 근데 이 포진스가 이렇게 인기를 끄는 배경에는 일단 갖고 있는 그룹주들이 너무 다 지금 시장의 맥락과 맞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 엠텍의 주가 상승도 강했었고 포스코 퓨처엠은 말해 뭐해. 거기다가 포스코 홀딩스는 생각보다 시총이라던가 평가를 해봤을 때 여전히 저평가네 하면서 뒤늦게 또 드라이브가 걸렸거든요. 이 독보적인 상승 배경에 대해서 임순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 수직 계열화 또 G7 핵심 광물 확보 이야기도 같이 더해지면서 드라이브가 걸린 걸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2차 전지 내에서 순환매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전지에서 지금 에코프로 관련돼서 이제 그 계열화에 대한 수직 계열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에코프로가 강하게 이제 올랐다라고 보여지면 상대적으로 이제 광물 단위서부터 이제 수직 계열화가 돼 있는 데가 이제 포스코 그룹이다라고 보면 에코가 그렇게 올라가는데 왜 포스코는 못 올라가느냐라는 그런 이제 인식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많이 올라가면서 과열 여부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었던 포스코 쪽으로 차기에는 이쪽으로 움직일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선제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옮겼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광물서부터 이제 전체적으로 소재까지 다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광물 관련돼서 보면 이제 리튬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니켈에
쪽도 뭐 손을 대고 있고요. 그러니까 철강 관련된 회사다 보니까 단순히 철강뿐만 아니라 철강의 여러 가지 이제 그 특수강들을 이제 만들게 될 때 여러 가지 이제 광물들이 이제 필요로 합니다. 이런 광물들을 과거서부터 계속 개발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이제 좀 부각이 되는 거고요.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이제 광물 관련된 이제 투자 지분을 확보하고는 있지만 네. 뭐 직접적으로 광물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그런 이제 광물 업체에 이제 지분을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광물을 한번 재련했었던 걸 공급받는 형태. 그러니까 어찌 보면 포스코는 처음서부터 아예 재련서까지 다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데 비해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재련된 거를 받는 형태로 약간 좀 더 원초적인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보면 포스코가 좀 더 밑에 단가서부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계열화돼 있다라고는 하지만 광물 쪽은 아직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주총에서 에코프로에서 이런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광물 쪽으로 지금 뭐 정관에 추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인제서부터 아마 시작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광물 관련돼서는 중국 기업들이 상당 부분 지금 뭐 발을 담그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네. 실질적으로 다른 기업들이 참여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미 참여했었던 뭐 포스코나 그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뭐 말씀하셨던 뭐 LG화학 같은 경우도 조금 관심 있게 이쪽으로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김민수 대표님은 앞서 딱 나는 LG다라고 이야기하면서 LG화학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포스코는 잠시 쉬어가겠다라고 했는데 네. 포스코 그룹, 에코프로 그룹, LG화학 그룹 요거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자면은 각각의 강점은 그럼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공통점은 수직 계열화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강점은 에코프로 근데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긴 해요. 예, 비슷하게 이제 에코프로 쪽과 LG화학 쪽이 그러니까 LG화학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갖고 있는 게 이제 석유화학 쪽이겠죠. 그렇죠. 그때 거기서 갖고 있던 물론 사이클은 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나왔던 그동안의 업력을 가지고 LG에너지 솔루션을 잘 키우기 위한 백업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대표적으로 양극재 네. 그리고 관련된 쪽에 또 전구체 소재 그리고 또 폐배터리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있어서 고려아연과 연구시키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 가는데 이런 밸류 흐름들이 단순하게 LG에너지 솔루션 지분 가치에 대한 이중 계산이다라는 쪽으로 치부하게 되면 이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뭔가 억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양극재 가치만 반영된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LG화학 지금이 시총이 56조인데 네. 100조는 가야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에 따른 부분들 영향권들이 어떻게 들어온지는 아마 근데 석유화학 사이클과 같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은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변화의 흐름들에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쪽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밖에 포스코홀딩스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키우기 위해서 나오는 어떤 백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심이 퓨처엠이 있는데 그 뒤에 있는 현상들을 뭐 리튬 효모라든가 거기서 뭐 니켈 광산이라든가 그리고 또 추가적인 라인업들이 거기서 다 같이 보강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퓨처엠이 중심으로 가되 나머지는 조금 좀 그 보강들이 조금 약할 수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관 체제화 됐다고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에코프로가 가장 기승전 에코프로네요 또 네, 좋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되게 김민수 대표님 언제 솔직하게 막 이야기하시는 분인데 여기가 워낙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한 곳이다 보니까 좀 돌려 솔직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같긴 아주 했어요. 내추럴하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네. LG화학을 선호한 거는 그래 에코프로랑 포스코 그룹이랑 LG화학이랑 다 비슷한 장점을 갖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반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치를 줘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선호도가 높았던 거고 네. 그리고 다 장점이 있는데 뭔가 수직 계열화에 있어서 조금 더 성공적으로 탄탄하게 갖춘 거는 에코프로 쪽인 것 같다. 그렇습니다.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네요. 임순재 대표님은 그럼 어떻게 보시는지 혹자는 그래요. 뭐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그룹주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이제는 과열 양상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판단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뭐 에코프로에 비하면 뭐 아직 세 발의 피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일단 포스코 그룹 자체가 이제 이런 이제 2차 전지를 하면서 대부분 그러니까 자체 개발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뭐 한다라고 하게 되면 현지 이제 기업들하고 이제 조인트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제 에코프로나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중고 업체를 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중국 업체에 대한 리스크 부분이 과연 지금은 뭐 상당 부분 이제 강점으로 작용을 하는데 미국에서 해외 우려 기업에 이런 중국 업체들을 끼워 넣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합작법인이나 이렇게 합작 형태로 돼 있는 데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냐라고 하는 건 아직은 장담을 못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이런 이제 중국 관련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는 덜한 포스코 홀딩스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 포스코 그룹주와 관련한 밸류체인주들을 찾아보는 거에 대해서는 굳이입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그냥 난 포스코 홀딩스를 보겠다. 이게 나을까요? 그럴 바엔 가장 또 제일 앞단에 있는 회사를 사는 게 맞긴 하겠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고른다고 하게 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괜찮겠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어차피 가서 광물 찾으려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포스코 계열사가? 옛날에 미생의 네. 임시완이 가서 하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파견 나가야죠. 파견 나가야죠. 그렇게 되면은 해야 될 일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둘 다 지금 최근에 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무리하는 전략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도 하나를 고른다. 그래도 골라보자. 여전히 충전기기 쪽에 충전소 또 그 스토리로 돌아갑니다. 요즘 네. 충전충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김민충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쪽 관련된 쪽에 전력기기 쪽을 계속 체크하는 게 더 맞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좋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도 좋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보는 관점으로 봤을 때 좀 과열이다 싶으면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김미수 대표는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충전소 인프라 관련주를, 임순재 대표의 경우에는 포스코 홀딩스를 꼽아주셨네요. 이렇게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 현대차, 기아 실망할까요? 한번 우리 현대차, 기아 이야기해 볼게요. 16개의 차종이 공개가 됐는데 현대차랑 기아가 모두 빠졌거든요. 미국에서 제조한 자동차들도 그 GV70인가요? 이번에 보조금 못 받는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럼 뭐 중국산 배터리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뭐 의외로 뭐 국내 자동차도 중국산 많이 씁니다. 이번에 새로 나오는 이제 신형 코나 같은 경우도 CATL 거 쓰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중국산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혜택을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처음에 이제 얘기 나왔을 때 이제 40개 이제 차종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것이다에 비해서 뭐 16개로 지금 한 절반 이하로 지금 줄었죠. 그러니까 좀 많이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자동차 회사를 제외하고 뭐 유럽이나 일본, 우리나라 전부 다 이번에서는 다 제외를 됐기 때문에 그만큼 일단 뭐 완성차 업체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뭐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이제 이 얘기가 뭐 하루 이틀 전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작년부터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됐는데 최근 들어 혹시 뭐 한미 관계에서 뭐 정부 간 협의가 잘 되면 혹시나라는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는데 그 혹시감이 역시나로 끝나면서 실망 매물이 좀 더 추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이렇게 완성차 업체에 대한 부담은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제 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은 뭐 LG 엔솔이나 뭐 SK 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국 자동차 회사에 계속 이제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상대적인 수혜는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 섞인 그런 또 전망이 나와서 오늘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이제 완성 업체들은 조금 강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현대차랑 기아가 할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짓기로 한 공장을 빠르게 짓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뭐 GV70의 배터리가 중국산이니까 그거를 최대한 좀 빠르게 교체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 외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네, 지금 현대차가 야심차게 공격적으로 하려는 쪽이 리스 쪽이죠. 리스 공유차 플릿이라고 하는 그 선단들. 네. 뭐, 그러니까 영어로 되니까 조금 당황스러우신 것 같은데. 네, 좀 설명해 주세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리스라든가 이런 네. 공유차량 쪽에서도 그동안 현대차가 어떤 시장 점유율이 한 10%도 안 됐었습니다. 그런 쪽을 이번에 키워서 30%까지 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그거에 상관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로 나가서 이제 조금 공격적으로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성과가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화 같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엘라바마, 조지아 모두 다 좀 당겨야 되겠죠. 전기차 전용의 어떤 변화를 좀 당겨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한 2024년 말 정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속도를 내고 있는데 너무 또 속도 내다가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좀 잘 진행은 하되 그나마 그래도 안 좋은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저기 경쟁하려고 하는 일본 차들, 닛산도, 예. 네, 유럽 차들 다 못 받으니까 에이, 그나마 같은 가격대에서 이제 경쟁을 하겠다는 쪽은 나오고 있는데, 근데 결국은 그거 같습니다. 미국이 자기네 세금 쓰는데 누구 회사 키우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 미국 시장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현대차, 기아가 조금 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우리만 제외되는 상황은 좀 면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에요. 뭐 보조금 못 받는 거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희 루즈님의 시청자분이 채팅방에 그래 주셨어요. 이거 오늘 나온 기사도 아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시장에서 악재인 것처럼 치부하면서 관련 주가를 끌어내리냐. 그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나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미국산 배터리 안 쓰면 당연히 보조금 못 받는 거고, 네, 미국 그렇죠. 내에서 안 만들면은 안 받는 거 알고 있었는데 왜 새삼스럽게 오늘장 관련주를 다 끌어내릴까? 이거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일단 뭐 크게 보면 이제 기대감이 이제 실망감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기대도 보여지고요. 없지 않았어요? 그래도 혹시나라는 게 있었죠. 아.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 이제 지금 그러니까 열린 이제 상해 모터쇼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상해 모터쇼가 이제 4월 18일부터 27일까지 이제 뭐 상하이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데요. 한 우리나라 뭐 현대차를 비롯해서 한 전 글로벌적으로 한 1000여 개 업체들이 지금 참여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뭐 테슬라는 지금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이 절반 이상이 이제 신재생에너지 차 아니면 관련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그만큼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신차들이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특히 뭐 대부분의 이제 신차들이 전기차에 관련된 부분이고, 또 이와 더불어 이런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여러 기술들도 같이 이제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나와 있는 차종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와 경쟁할 수 있는 차종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고요. 특히 중국 차들이 과거에 좀 허접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조금 벗어나는 프리미엄급 자동차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경쟁이 좀 격화될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까지 같이 나오는 게 아무래도 조금 약세를 더 키운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아는 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사담을 나눠봤는데, 뭐 공매도 때문에 그냥 악재 뉴스 만든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예요. 왜냐하면 요즘 조금 주가가 올라서 악재 만들 때는 항상 우리가 가장 먼저 의심하는 게 공매의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긴 한데 확실하진 않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최근에 올랐던 뭐 서현이화다, 화신이다, SL이다 이런 부품족도 있었고, 현대차, 기아도 뭐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오늘 파란불이 들어왔거든요. 요럴 때 같이 피해야 돼요? 아니면 오히려 담아야 되는 겁니까?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에코프로만 보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면 계속 올라갈 줄 알고 계시는데, 아, 맞아요. 그보다 올해 좀 건강하게 좀 조정 나오고 그다음 올라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그런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이번 뉴스가 뭐 호재도 아닌데 여기 아픈데 때리면 더 아프죠. 그렇죠. 그런 식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이제 보조금 받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정책들,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미국에 가야 되고, 거기서 나와서 이제 공급망이 다변화되면서 한국 쪽에 대한 재편들이 계속 나오는 이런 일련의 변화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배터리다. 또 기승전 배터리. 2차 전지 쪽으로 돌아가네요. 네, 그런 쪽에서 보시고, 또 하나 앞서 기아 조지아 공장이나 엘라바마 공장 모두 다 거기를 바라보면서 들어가고 있는 또 하나의 부품 라인업들이 같이 성장하는 회사들은 계속 또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쪽에서, 시장에서 많이 보던 뭐 화신이나 SL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아진산업이 훨씬 더 그에 걸맞는 쪽도 같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진산업이 왜요? 이제 얘기 다 드렸던 종목이니까 또 리바이벌을 하려고 하다 보면 조금 힘들긴 네, 하겠지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아진산업 같은 경우도 일단 자금 끌어다가 기아의 조지아 공장 쪽에 들어가는데 가장 먼저 1호로 들어가서 같이 전기차 부품 쪽에 납품하는 쪽으로 공장을 세운 흐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확인되게 되면 레벨업은 당연히 되겠죠. 근데 지금도 주가 수준이 비싸지 않은데 앞으로 성장성까지 같이 온다 그러면 아마 계속 이런 회사들은 흔들리게 되면 조금씩 비중 늘리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야기 나온 이 자동차 보조금에 대해서 현대차, 기아 그리고 부품주들의 영향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시죠. 전기차에 가려졌지만 친환경 바람,
신재생도 타고 있습니다. 최근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조금 꿈틀거리고 있는데 뭐 특징을 좀 찾아보자면은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요즘 신재생 뭐 IRA 법안이 뭐 가장 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안에 이제 AMPC라는 게 있습니다. 뭐 현지 생산 세액공제.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관련된 이제 기업들의 이제 수혜로 이제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인 거죠. 네. 뭐 기존에는 지금 그 배터리 업체들만 이제 혜택을 좀 보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뭐 지금 1,000억 정도의 지금 혜택을 본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 이제 미국 내 현지 공장이 있는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올해만 지금 1,600억 정도 지금 볼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3,000억 가까이 이런 세액 공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뭐 풍력 타워를 만들고 있는 이제 미국 내 현지 공장을 갖고 있는 CS 윈드 같은 경우도 풍력 타워를 만든다든가 하게 되면 미국 내에서 이런 또 세액 공제를 받게 되니까 이런 점이 조금 좀 시장에서 조금씩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뭐 몇몇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최근에 좀 흐름을 보니까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휘발유가 상승 뭐 그런 이야기도 뉴스들로 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시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시장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더 힘을 받을 수도? 네, 그거는 그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다 보면은 또 기본을 잊어버립니다. 어떤 기본이죠? 신재생 에너지도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또 지도가 그게 있습니다.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투자 지도 보면은 빨간색은 태양광으로 표시돼 있고요. 네. 파란색은 풍력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빨간색은 거의 서부 쪽 이쪽 중심으로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고 네. 파란색은 거의 해안선 중심으로 쫙 풍력이 들어가는. 이래서 아마 2025년에 해상 풍력 쪽이 좀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발주 나오는 이런 단계로 좀 나가고 있는 게 첫째인데 중요한 거는 기후에 영향을 받죠. 그렇죠. 네, 그럼 기후가 해가 쨍쨍 쬐고 같이 바람도 불어야 되는 이게 가능한 날씨인가요? 네, 어렵습니다. 네. 이런 과정 쪽에서 또 투자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냥 손 놓고 있을 것이냐? 안 됩니다. 그러게 되면 LNG를 통한 복합 발전이라든가 또 지금 나오는 발전, 특히 그를 보조하는 게 또 원자력 발전이겠죠. 이런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는 계속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신재생으로 모든 에너지원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장기 프로젝트인데 네. 그 사이에는 그러면 저희 에너지 안 쓰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일어나는 변화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쪽의 회사들은 그 사이에도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궁극적인 목표도 중요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표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들어가는 기술력 그리고 뭐 부품 혹은 관련 기업들을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전기차에 가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태양광이라든가 해상풍력주들이 조금씩 많이 올라온 종목들도 눈에 띄는데 임순재 대표 눈에는 어떤 종목이 띕니까? 뭐 가장 중요한 게 대표적인 건 하나솔루션이 뭐 가장 대표적이다. 하나솔루션 요즘 많이 들리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AMPC에 대한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뭐 그냥 팔아도 뭐 세액 공제를 받는다 추가적으로 라는 기대감이 이제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크린 폴리실리콘서부터 해서 뭐 태양광 모듈, 발전소까지 이제 일괄적인 이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는 이제 그 LS 일렉트로닉 같은 이제 이런 전력 관련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변압기 관련된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바뀌어가 될 그러니까 이런 전력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바뀌게 될 때 관련된 기업들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뭐 물론 이제 주가는 최근 들어 옆으로 조금 오랫동안 좀 횡보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렇게 이제 전력만 관련된 기업들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LS 일렉트릭 그리고 하나솔루션 이야기했고 김민수 대표님한테도 똑같은 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근데 지금 실시간으로 네. 화장품주들이 많이 올라요. 네. 그리고 앞서 말하셨잖아요. 네. 중국의 GDP 발표 나왔는데 거기에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도 잘 나오면서 네. 그 안에서 소매? 그럼 국내에서 우리 연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의류, 화장품이겠다 싶어서 오늘 그 종목들이 어제도 살짝 시세가 나왔는데 오늘 좀 강하게 오후장에 분출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은 이제 본전 났다고 하는데 더 들고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아마 어느 쪽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색조 쪽이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나왔던 지표들 그대로 보게 되면 의류라든가 그리고 또 가장 이제 서비스 쪽에서의 탄력이 가장 좋고요. 맞아요. 네, 거기다 의류와 또 지금 레저 쪽 그리고 또 연결되는 화장품 쪽까지 보게 되면 근데 화장품이 중국인들 보고 움직인 게 아닌데 오히려 일본인 쪽에서 나왔던 변화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차피 움직이는 트리거가 중국 쪽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뭐 클리오보다도 CNC 인터내셔널이 훨씬 더 역량이 높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변화 지켜보시고 의류 쪽에서는 FNF가 지금 강세인데 그보다는 더 네이처홀딩스가 뒤늦게 후발로 가고 있지 않나 싶어서 그게 좀 더 마음에 듭니다. 이상입니다. CNC 인터내셔널, 네이처홀딩스. 임순재 대표도 이쪽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의류 관련 쪽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고요. 중국 내의 화장품 수준이 국내 이상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뭐 색조 화장품 관련돼서 중국 관련된 매출이 증가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거를 이제 그 CM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OEM. 죄송해요. 네, 옆에서 죄송합니다.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떤 네. 말을 하고 싶은지 네, 전혀 계속- 감이 안 와가지고 얼굴만 네. 이렇게 네. 보고 있었어요. 네, 죄송해요. 그러니까, 네. 요즘 네. 계속 바이오만 하다가 CDMO만 생각을 하다가 뭐 OEM이나 ODM 하려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는 뭐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색조로 완성으로 뭐 판매하는 쪽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급하게 저희 한번 화장품주도 넣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 실시간 특징주 알아봤고요. 인사드릴게요. 설명 고맙습니다.